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상류층 지식층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란 자는 머리에 필이 내가 만불 국민소득 이거 양보할 수 없어. 만불을 달성하려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야 만불이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높아지면 $10,000가 안 되잖아. 달러로 계산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러고 있고 전문 금융인이라는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외화 빌려가지고 국내에 풀고 그때 뭐 종금인가 뭔가 해서 막 어마무시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전문 금융인들이. 그리고 금융인들한테 그 돈 빨아 먹으려고 기업임원과 회계사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 들어가는 회계법인이 그때 문 닫았던가 그러죠. IMF 터지고 나서. 분식해서 가짜 회계자료 만들어서 금융계에 갖다 주고 가짜 결산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정치인은 DJ는 행감치고 앉아갖고 너희 한번 뭐 먹어봐라 식이지. 그거 저기 삼성이 인수하면 문어발이 되는 거고 현대가 인수하면 저기 그게 되는 거니까 저기 독점이 되는 거니까 기아 자동차는 국민의 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노조의 기업이죠. 법정관리인의 기업이고. 그래서 기아 자동차 법정관리 상태의 기아 자동차가 다시 부도난 건데 그 부도의 그 여파가 번지는 걸 못 막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IMF 가는 거, 그러니까 국가 부도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IMF의 구제금융 받는 길인데 구제금융 받을 수 있는 패키지를 강경식이 만들어 왔는데 그걸 이회창 최병렬이 브레이크 걸어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야 그거 어떻게 뭐 왜 그렇게 내부 총질 많이 하고 모두 가게 많이 해 이런데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때 발 동동 그리면서. 그래서 신물이 나요. 이 대한민국 이른바 흔히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라고 말해지는 그 지도자급 사람들의 그 아전근성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 그 조중동이니 김무성이니 유승민이니 나경원이니 이런 것들에. 그리고 그들이 그 정도로 망가져서 있는 모습에 고스란히 그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아카데미아, 대학도 그렇게 망가져 있다고요. 교수 사회도. 그리고 교수들이 차제에 조국 비판하면서 자기들 내부를 좀 참여를 하셔라 이거야. 이제 한 번 더 서명하세요. 이왕 서명에 재미 붙이셨으니까. 한 번 더 서명하세요 교수님들. 자, IMF 이유는 더 황당하죠. DJ가 무슨 짓 했어요. IMF 책임을 강경식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무죄 받고 나왔잖아. 그런 거예요. 저게 지가 책임자 중에 하나거든. 지가 기아자동차 부도 수습 방해 책임자거든. DJ가. 근데 그게 시발꼬리가 그러니까 처음 시발꼬리가 몇 개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저기 그 종금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금융이 완전히 안이 골마 썩어 있고 금융이 썩어 있도록 협조를 한 게 회계사 같은 것들이고 분식회계 아주 해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상한 생각에 필 꽂혀갖고 $10,000를 사수한답시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그러니까 낮게 유지했고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고 DJ는 저거 기아자동차 저거 해서 저게 브레이크 잡고서 있었고 수습 못되게 대통령 경제가 빵해질수록 자기는 당선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거지. 그걸 뭣도 모르고 저기 경제 그렇게 완전히 급전직하로 꼬라박히게 된다는 걸 모르고 이해찬과 최병렬은 아니 금융개혁입법 이거 통과시키면은 표 떨어진다고 마지막에 IMF와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찼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지도층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대학 사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DJ는 대통령 된 다음에는 이건 전부 강경식이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넣어서 재판 보냈죠. 그리고 나서 IMF 오니까 특정 지역 사람들, 특정 고교 사람들 엄청나게 돈 벌었죠. 그때 코스닥에 전부 특정 지역 사람들이 쓸었어요. 기업 매각 전부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챙겨 먹었을 거예요. 그거.
이 같은 특정 지역 특정 고교의 부패고리가 부산저축은행으로 빵 터진 겁니다. 근데 그 행태는 이어지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문재인의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수임료가 69억 원입니다. 69억 원. 이게 이 정도로 얽혀서,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면 그냥 얽혀서 서로 해먹느라고 뭐 좌우도 없고 무슨 뭐 보수니 뭐 진보도 없고 괜히 우리 저기 민초들만 앉아서 저기는 야당인가벼, 저기는 보수인가벼, 저긴 뭐 자유민주주의인가벼, 그러니까 묻지마 닥치고 그냥 반문연대 해 이러고 있는 거지. 실제로 올라가서 까보면요, 지들끼리 다 같은 통속이에요.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수구 기득권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왔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분도 머리를 밀으려면 이왕이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참여를 위해서 밀으세요. 문재인 보고서 뭐 너 겁먹어라 그러고 밀지 말고, 그 황교안 대표 같이 그렇게 양순하게 생긴 분이 머리 민다고 문재인이 뭐 586 애들이 뭐 콧방이나 낄 것 같아요. 황 대표가 홀렁 먹고서 여기다 온몸에다 용문신으로 야쿠자 문신 둘러도 문재인이나 586 애들이 뭐 저기 뭐야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투영이 돼 있는 게 어디냐? 교수사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자기 내부를 이제는 좀 털어놓고 참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층의 진실 존중이 없으면요, 이건 개생 양아치 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 존중에 우리가 미덕이라 그러면 그 미덕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그게 악덕이죠. 그러면 진실 존중이라는 미덕에 반대되는 악덕은 뭐냐? 이게 우덜식 정의, 정확히 표현하면 셀프 인증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공공의 할 때 공자, 의로울 의자. 우리가 곧 공의이노라. 우리가 곧 정의요, 공정이요, 평등이노라. 이게 진실 존중의 반대예요. 이 공의라는 개념은 원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eous, 공의롭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로마서, 아마 저기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인간은 공의롭지 않다. 단 한 명도 공의롭지 않다. 공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셀프 공의, 셀프 인증 공의, 이거 뭐냐면 공의가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공의로운 존재로다 하고 자기가 셀프 인증한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위선이냐고요. 망상이냐고요. 얼마나 구역질 나는. 그래서 저 self righteousness라는 말이 한마디로 그 단어 자체 안에 이미 꼴값 떨고 있네. 그런 어감이 배 있는 단어예요. 이미. 공의를 셀프 인증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놈들아. 그건 기독교 문화에서는 바로 이해를 한다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righteous하다라는 건, 공의롭다라는 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self righteousness를 이제 우리 산으로 보면 위선 이렇게 하는, 위선이 아닙니다. 나는 공의로운 존재로다라는 셀프 인증 공의예요, 저게. 정확한 번역은 셀프 인증 공의고, 그게 우리 이제 성경을 공들여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의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righteous, 영어로 righteous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eous라는 그 단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소각하게 다시 번역을 한다면 우덜식 정의감이라고. 우덜식 정의. 우리가 정의고 우리가
공정이고 우리가 평등이다. 너희 다 굴어. 저쪽 애들이죠. 그래서 이 셀프 인증 공의를 내세워서 그런 심리 상태에 취해 가지고 저지른 게 바리새가 예수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그전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페러지, 바리새라 그랬고요. 그러다가 셰익스피어 정도 시대에 오면 생티모니어스, 그러니까 신성한 척 꼴값 떠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진실 존중, 영어로 원래 단어는 이제 intellectual integrity죠. 그러니까 머리의 정직성.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굉장히 그 마음을 비우고 판단을 해서 서로 나한테 치명적인 손해와 위험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진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그게 intellectual integrity입니다. 그게 진실 존중이거든요. 이 진실 존중의 반대가 셀프 인증 공의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 지식층의 큰 문제는 이 미덕, 진실 존중, 이 악덕, 이 셀프 인증 공의,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먹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미덕과 악덕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참고로 이 셀프 인증 공의라는 악덕과 진실 존중이라는 미덕에 이름이 제대로 붙은 거는 지금부터 한 150년, 160년밖에 안 됩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악덕과 미덕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이름 붙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전에는 셀프 인증 공의는 뭐 페러지, 생티모니어스 이렇게 불렀고요. 그전에 진실 존중은 뭐 특별하게 뭐 아네스트 뭐 이런 정도 용어로 했지. 아너, 아네스트, 그러니까 명예심.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뭉개지 않겠다라는 그 자존심, 자긍심, 명예심 그렇게 불렀지 이 단어도 진실 존중이라고는 부르지 못했었어요. 참고로 진실 거짓의 구별에 들어가서는 나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 자긍심, 이 자존감, 이게 성숙한 개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 그럽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언제 생기냐라고 심리학자 중에 그 문제 고민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존감이 있어야 성숙한 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자기 모멸감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나를 비웃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개인이 됩니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원칙, 자기의 본원적인 자기 그 영성의 깊이 이런 걸 어렴풋하게 알아야 사람이 딱 이 틀거리가 나오죠. 그래야 성숙한 개인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자존감을 가지냐? 현대 심리학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의 구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자존감을 갖게 된다. 제가 읽은 심리학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셀프 이스템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셀프 이스템이 획득이 돼야 개인으로서 성숙한다.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식층의 문제가 그 뭐냐면은 진실 존중을 숭상하지도 않고 셀프 인증 공의를 혐오하지도 않는다. 이게 뭔지조차도 잘 모른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왔길래 사람들의 어떻게 문화가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냐. 그리고 우리 자신 교수 사회도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냐. 이 점을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새삼스럽게 망가진 거냐. 저는 약간 갸우뚱한다고요. 아마 어쩌면 여기 한국인들이 어쩌면 개돼지스러웠을지 몰라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갸우뚱해요. 왜냐? 120년 전까지 인구의 절반이 8천이에요.
8가지 종류의 천민이야. 그중에 노예가 들어가죠. 그 노예는 인구의 20-30%예요. 근데 이 노예가 어디 정복전쟁으로 해서 어디서 끌어왔다든지 혹은 무슨 아프리카에서 배를 들여와서 그 배에서 뭐 산 그런 노예가 아니라 동족을 대상으로 삼은 지배 방식이고 그 지배 방식이 무지하게 정교해요. 노비종모법. 혈통을 타고 내려가게끔 딱 정해놓고. 그 암컷이 노예면 그 암컷이 낳은 새끼도 노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노비종모법이잖아요. 가축으로 취급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문이다죠. 이걸 동족을 상대로 대대손손이 불과 120년 전까지 이거 일제 때 없어졌고요. 사회적 관습에선 법률적으로는 1894년 갑오경쟁 때 없어졌지만 사회 현실에서는 일제 때 없어졌고요. 완전히 깨져나간 건 6.25 해방 6.25 이 사회 격변 혼란기 겪으면서 없어진 거예요. 이거. 이게 이랬다니까요. 이게. 자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식층이라는 먹물들이 지식층이 원래 가져야 되는 그 숭고한 미덕, 진실 존중 이거 모르고 그거 모르니까 당연히 악덕이 뭔지도 모르고 막 악덕 범하죠. 셀프 인증공이. 그래서 막 몰려다니면서 최순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서명은 요원의 불길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물러나라고 그거 서명도 요원의 불길같이 하고 동료 교수 인민재판하고 여성 대통령 인민재판하고 인격살인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셀프 인증 공이니까 우리 우덜이 정이야. 우리가 곧 공이다. 교수가 폭도 아니에요. 교수라 쓰고 폭도라 읽는다죠. 혹은 폭도 제조가 차라리 더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폭도화시키니까. 교수라 쓰고 폭도 선동가, 폭도 제조가다. 이거를 교수 사회가 반성을 좀 제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자유혁명인데 자유혁명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면 지식 문화의 영역이라고요. 사회 풍조의 영역이라고요. 이거 누가 나서서 고치냐고. 교수님들이 좀 정신 좀 차려줘야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대한민국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망가졌던 그런 개돼지스러운 그 사회로서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럼 또 절망할 거냐? 절망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는 문화미승만과 박정희가 이끄는 선배 세대가 한국인을 현대문명에 아주 산소용접을 해놨어요. 우리는 현대문명에서 못 빠져서 도망가. 현대문명이 꼬라박히면 우리도 같이 꼬라박히는 거고 현대문명이 올라서면 우리도 같이 올라서요. 근데 현대문명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문명은 결국은 기술 노동 시장 즉 이런 걸 이제 사회학에서는 분업이라고 불러요. 기술과 노동과 시장에 의해서 분업이 자꾸 발전하거든요. 분업이 변화한다고요. 이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요. 이 분업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했냐. 우리는 너무 빨리 지나쳐서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기간을 거의 뭐 한 3, 40년 만에 퍽 일제 때부터 계산해도 한 6, 70년 만에 퍽 하고 튀어나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산업혁명 초창기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이미 분업이 막 진행되기는 그때부터 하면 이 사람들은 200년 이상을 겪은 거예요. 200 한 20, 30년. 18세기 말에 이미 이게 오니까. 그러면 노동의 질과 범위가 계속 낮아지고 좁아져요. 그래서 마침내 20세기 후반이 되면 굉장히 단순 서비스직 혹은 무지하게 단순한 관리직 그냥 사람이 이렇게 딱 요것만 보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같으면 거의 노동인구의 50% 정도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하니까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어딘가 뭐 사회가 좀 돌아가는 거야. 인간 네트워크가 있어.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획일적 교육, 신문, 라디오, 대중영화, TV 그러니까 매스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짝퉁 소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짝퉁 소통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사회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짝퉁 소통을 공산당이 장악하면 공산혁명으로 가는 거고 그 짝퉁 소통을 히틀러가 장악하면 나치로 가는 거고 이 상태라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 상태에서 무도덕한 원자죠. 자의식 덩어리죠. 시장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 그래서 이게 현대 문명이 계속 그렇게 타락을 해오다가 이게 분업 기술 노동시장이 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굉장히 고급화됐다고요. 이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그리고 소통은 2010년경부터 멀티미디어 실시간 글로벌 개인 관점 소통이 됐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www에서 들어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들어간 화면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소리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마우스 갖다 대면 메뉴가 막 펼쳐지고 또 마우스 옮기면 메뉴가 다시 접어지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게 다 개인화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이 개인화돼야 인간이 건강해져요. 즉 현대 문명의 그 치명적 시소 게임 분업 소통의 공포스러운 시소 게임에서 승기가 딱 잡힌 거예요. 마지막에 이 개인 관점 소통의 승리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것에 의해서 딱 승기가 잡힌 거예요. 거기다가 현대 문명을 이끄는 미국이 안정적인 세계 석유 안보 제재를 들여놨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석유 권력을 더 이상 섬기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현대 문명의 산소형처럼 되어 있거든.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고. 이걸 그림으로 보시죠. 이거예요. 제일 바깥쪽은 현대 문명의 질적 변화입니다. 현대 문명이 변곡점을 찍고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끄는 그런 미국의 보수혁명도 트럼프가 이제 배우 얼굴로 나와 있지만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런 현대 문명의 그 뿌리가 트럼프 한 개인이 아니고 현대 문명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미중 전쟁, 중국 자유화도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니까 가능해진 일이고 그러면 미중 전쟁, 중국 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분단은 붕괴하고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자유화돼 버리죠. 남쪽에 문팔육 유사 전체주의 집단 폭망하고 북쪽에 김일성 영생교 폭망하고 그 상황이 오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제일 바깥쪽은 이게 동심원이거든. 제일 바깥은 현대 문명 자체가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변곡점 찍고 이제 현대 문명을 600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분업과 소통의 그 갈등, 그 시소 게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업은 분업대로 발전하고 같이 소통은 소통대로 발전하고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업과 소통이. 그러면 소통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제 누구든지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누구든지 프로듀서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무슨 기기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대 문명 자체가 판이 바뀐 거라고요. 거기다가 석유까지 딱 해결이 되니까 더 그러죠. 이렇게 판이 바뀌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보수혁명이 일어난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보수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미중전쟁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거죠. 이슈가. 국가 과제가 되는 거죠. 문명 과제가 되는 거죠. 중국 자유화가. 그러면 미중전쟁 가만히 보면 중국 자유화 보면 거기 핵심 고리는 한반도 자유화예요. 거기에 노른자위는 중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고지가 어디냐. 고지. 노른자위가 어디냐. 그 맥점이 어디냐.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의 붕괴. 남한의 문팔육 유사 전체주의 집단의 폭망. 그게 핵심 고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박 맞아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중국 자유화라는 큰 틀이 있고 중국 자유화라는 큰 틀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보수혁명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런 전 세계적인 보수혁명이라는 추세 뒤에 현대 문명의 질적 변화라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냥 뭐 문재인 뭐 끌어내자 이런 차원의 구호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세부 구호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실제 구호는 뭐냐면 자유혁명이 돼야 됩니다. 자유혁명이라는 건 이 문명까지 포함하는 게임이거든요. 당연히 중국 자유와 한반도 자유는 포함하는 거고. 이런 사실을 조중동과 그리고 야당이 알아야 돼요. 야당들이. 그래야 게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조중동과 야당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직시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민초 시민들은 바닥을 박박 기면서 구멍 뚫고 계속 굴파고 계속 기어 나가야 돼요. 이제 기어 나가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또 굴파고 조금씩 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다시 한번 전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바로 자유혁명의 핵심이 뭐예요? 개인과 자유야. 아니 자유와 진실이에요. 자유와 진실이라고. 그래서 이 진실 존중을 위해서 교수사회 자체를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서울시청 앞 중앙무대 차려지고요. 일부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뭐 일부라고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연달아서. 그 다음에 이어서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행사가 열립니다. 5시 이후에 펼쳐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저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을 추진하고 있는 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9월 27일 날 트럼프의 젊은 이너서클 매트 마워스 지금 현재는 트럼프 재선 캠프를 차리려고 나와 있고 올해 봄까지 미 국무성을 담당하는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무려 31명이 되는 국무성 범털들을 상원 인준 청문회 통과시키고 국무성을 조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과시킨 국무성의 범털들 면면을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 폼페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뭐 이런 범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00~400분밖에 못 참가하시니까 반드시 강연 참가 신청을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어 못하신다고 전혀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동시통역하고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는 헤드셋, 귀에 꼽는 헤드셋까지 다 나눠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